안녕하십니까. 강남차병원 정신건강과의 서호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 산모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산후 우울증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뇌에 있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 에스트로겐이라든가 프로제스테론, 코티졸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막대한 양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과 함께 태반이 이제 적출되면서 이런 호르몬들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 같은 호르몬들이 뇌에 있는 세로토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결국 이러한 호르몬들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세로토닌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산후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양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혹은 책임감입니다. 초보 엄마로서 아기에게 어떤 해가 될까봐 전전긍긍 걱정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우울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또 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혹은 인간관계의 어떤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또 하나의 우울증의 유발 혹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산후 우울감,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후 우울증, 또 산후 정신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산후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비 블루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이는 산모의 70에서 한 80%가 겪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출산 후 일주일 이내에서 발생을 해서 대개는 또 2, 3주 내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산후 우울감이 좀 더 이렇게 심해지면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되고 산모의 많게는 10에서 15%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개 산후 4주 전후에 발병을 해서 또 이런 심각한 우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몇 달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산후 정신병이라는 또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1000명당 한두 명의 산모에서 발생하는 좀 희박한 케이스입니다. 뭐 환청이라든가 환시 같은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영화를 죽이고 싶다든지 또 혹은 영화랑 동반자살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루빨리 병원에 가서 정신과적인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산후 우울증이 오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모 자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일단 가족 간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힘드니까 주변 모든 상황이 싫어지게 되고 주위 사람들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런 산후 우울증에 걸리게 될 경우 아이에 있어서 어떤 인지 기능의 발달에 있어서의 문제, 또 정서 발달의 문제, 또 아기가 사회성을 갖고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시초는 엄마인데 이 시기에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기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후 우울증 환자분들의 한 반 이상이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것조차도 잘 자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육아 스트레스라든가 산후 우울증 전 단계인 이런 산후 우울감과 이제 혼동할 수 있고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산후 우울증의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울증 환자분들의 가장 흔한 증상은 불면증입니다. 잠이 들기도 힘들고 잠이 들어도 자다 깨다 하고 새벽에 일찍 깨서 더 자고 싶어도 못 자고 하는 그런 수면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우울증의 흔한 증상인 불면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울증의 증상은 의욕상실입니다.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만사가 귀찮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한 산후우울증 산모분들의 특징 중인 것은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거부감, 더 나아가서 아기 건강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또 반대로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식욕이라든가 혹은 체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또 집중력의 결여라든가 결정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은 최소한 2주 이상 이런 우울 증상들이 지속이 돼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일단은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많게는 몇 달 이상, 어떤 경우에는 몇 년씩 만성적으로 이런 우울증에 갖게 돼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얘기할 사람을 좀 찾고 실제로 그런 생각, 감정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초보 산모분들께서 내가 모든 걸 완벽히 해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예비 아빠 혹은 출산 후의 아빠들은 대화를 통해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기분들, 생각들을 서로 공감해 주면서 또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가 규칙적인 어떤 생활 리듬을 갖고 취미 활동을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팔에 기부스를 했다고 그 사람을 신체 장애인이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신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꼭 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신건강과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